이번 주에 국계법에서 조금 문제가 모자라가지고 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는데, 자, 성장관리계획이란 아직 성장이 안 된 곳이라고 했죠. 성장이 안 된 곳인데 앞으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난개발의 우려도 높다라는 거. 그러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 이거 누가 지정하죠? 특광시군이. 용도지역은 어디다가? 녹관농, 아직 성장 안 돼 있는 녹관농자.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정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서 보면은 옳은 것인데, 시장군수는 공업지역, 일단 보기 싫죠? 녹관농자이다, 녹관농자. 주, 상, 공은 지정대상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뭐 뒤에는 읽을 필요도 없고.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얼마? 50% 이하. 나머지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30% 이하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계획관리는 원래 건폐율이 40%니까 50% 이하. 나머지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원래 건폐율이 20%니까 3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건 어디에서만?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원래 계획관리 지역의 용적률은 100%인데 125%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런 것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제가 한번 해보죠.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한다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노트는 한 9페이지? 노트 19페이지 보시면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랑 성장관리계획 나와 있는데 거기 지정 절차라고 돼 있는데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랑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똑같았습니다. 해서 자,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대부분 며칠이죠? 14일. 그 7일 X, 7일 X. 그 다음에 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안에 답변 준다. 요거 혹시나 필요하시면 써두라고 했죠. 이렇게. 주정하는 절차랑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대부분이 14일입니다. 정비법에 가면 30일짜리가 3개 나올 건데 그것만 따로 기억할 거고 나머지 주민한테 뭐 의견 들어야 한다 나오면 대부분이 14일. 그리고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면 요렇게.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한다. 요렇게.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해서 정답이 아까 2번이죠. 그 다음에 2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라는 건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겁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맞습니까? 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이라서 더 이상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 최대 한도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강화. 그 다음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숫자 나오면 다 뭐라고 했죠? 2년 아니면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거 행위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 내지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거나 증가하는 지역 이런 데다가 지정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어디에 반영해 준다고 했죠? 관리계획에. 그리고 이거 얼마 안에 수립해야 되죠? 1년. 안 하면 1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비용을 따로 관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다른 비용으로 쓰면 안 되니까 뭐 쉬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3번
이런 거. 도시개발법령상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 노트 이건 보면서 해볼까요?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천국이제요 요거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은 1번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맞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요청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요청 맞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이 사람이 바로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아까 공공기관 하면은 한국땡땡공사라고 했죠? 한국땡땡공사 하면 나오면 공공기관.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3번 정답. 그 다음에 천재지변,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인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장이. 이렇게. 역시 이런 것들.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죠. 그 다음. 지정의 해제.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박스 안에 보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 이거 아니고 이거.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서 보면은 자 가로 뒤에 개발계획 보이죠? 그럼 얼마죠? 2년. 그 다음에 여기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가로 뒤에 보니까 여기 실시계획 보입니까? 그럼 이거 얼마죠? 3년. 근데 거꾸로 할 때는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얼마로 바뀐다고 했죠? 5년. 그래서 디귿에는 5년. 그래서 기역에 2년, 니은에 3년, 디귿에 5년. 이렇게.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해제하는 사유는 실시계획은 3년, 개발계획은 2년. 근데 거꾸로 할 때만 지금 보신 이런 사례일 때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조합인데 틀린 것.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맞습니까? 네.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하면 성립한다. 맨날 틀린 지문으로 보다가 옳은 지문으로 보니까 또 이거 막 생소하고 이런 거죠.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인가받고 나서 조합의 대표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 다음 이거 또 나오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한. 그래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공고 방법의 변경 요 2가지가 경미한 사항. 그래서 신고.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원은 누구였죠? 토지 소유자.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찬성, 반대 따지지 않고 성년, 미성년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등기하면 성립한다. 여기 등기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기출문제라고 했고 최근 문제들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법은. 60점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뭐 모의고사에서 점수 안 나왔다라고 막 실망하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면은 60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다음 주 환지 방식부터 정비법 1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